오늘 채널 24K와 함께 책을 읽어나가는 시간, 역사란 무엇인가 제13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3강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역사에 진리라는 건 존재하느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리라는 건 꼭 존재하느냐,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역사에서 객관성의 문제, 어떤 것이 객관적인 거냐, 영원히 객관적인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객관적이다, 객관적이 아니다 하는 것은 보편성의 문제와 관련된 진리라는 개념과도 통하는 얘기인데요. 역사에서도 객관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객관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카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그래도 이건 객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해석,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의 사이에서 서로 연결되는 어떤 논리체계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객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일 뿐이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 역시 역사의 세계에 있어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거 객관적인 해석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 그럼 전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얘기, 그걸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에서 객관성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역사라는 것이 진전돼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스스로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목표가 있게 되고, 그것을 한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론을 이야기할 때, 인문학에 대한 보론을 얘기할 때 역사라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우리 인류가 이렇게 꼭 존재해야 되는 절대적 당위나 정당성이나 무슨 법칙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 속에서 스스로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존재, 그런 집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외부에서 의미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속에서 형성해 나가는 목표, 이거하고 해석이 합당하게 맞아떨어진다면 그걸 객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과거가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가 다시 과거를 조망하는 그 속에 합리성이 있으면 된다. 무슨 얘기죠? 오늘 내가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적 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와 그 현실이 연결되는 어떤 가치나 목표나 합리성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해석이 바로 객관적인 것이고 그것이 역사의 객관성이라는 거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러한 이제 해석은 이 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하는 카 교수의 입장, 그 입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카 교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시대로부터 여기까지 진보해 왔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가지고 조선시대를 바라볼 수도 있고 조선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나를 오늘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는 양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진보라는 논리에 의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카 교수의 입장, 그것을 강변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역사가가 객관적인 역사가일까? 첫째, 카 교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객관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는 절대적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절대야,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어라는 것 정도는 통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 형성된 목표,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비전을 미래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카 교수는 이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서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객관적 능력을 갖춘 역사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카 교수가 뭐 시종일관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역사는 과거의 여러 사건들, 실제 있었던 여러 사건들과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 간에 서로 연결성을 갖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 이게 역사다. 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17, 18세기 이때는 이제 헌법이 생겨나고 왕권으로부터 민주공화제로 넘어가고 이런 격동의 시기인데, 이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역사가가 오늘의 입헌적인 자유나 정치적 권리, 이거를 보장해 줄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18세기, 19세기 이때의 역사 속에서 헌정적인 정치적 현상만을 주목해서 그때의 역사를 해석을 해서 오늘의 유용한 도구로 쓰려고 할 것이고, 오늘 현재 또는 내 미래, 역사가의 미래에 관해서 경제와 사회적 목적,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역사가라면 그는 과거에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현상들의 해석에 주력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화에 연결되는 이런 대화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어떤 한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미래나 사회에 대한 전망,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아주 이 사회가 멸망을 해버린다든지 외계에서 온 행성과 충돌을 해서 없어져 버린다든지, 또는 어떤 신학적 이유에 의해서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다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말이 다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연적인 가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일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매워서 역사를 판단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200년 동안에 걸쳐서 역사를 이제 다뤄온 역사가들, 그들의 주류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들은 카 교수가 보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첫째, 역사는 일정한 방향을 따라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다. 어딘가가 목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두 번째, 그 방향은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했다. 인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역사의 이 단계, 이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긍정적으로 늘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인류는 나쁜 상태로부터 좋은 상태로, 저급한 상태로부터 고등한 상태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카 교수의 입장이죠, 사실. 역사가들 중에는 아주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도 있고, 인류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역사를 쌓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카 교수가 보기에는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역사가들의 이제 낙관적인 시각은 존재와 당위의 문제, 인류는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의 의미는 뭔가, 이런 존재의 문제와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 존레의 문제, 이 문제가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시각을 가져왔고, 사실과 가치, 이러이러한 역사가 이게 사실이다. 거기서 우리 인류가
좀 더 나은 상태로 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선택해온 가치 그 사이에서의 대립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시각 때문에 해소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어떤 결론을 만들었다고 보느냐. 역사라는 건 대체적으로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이룩한, 성공한, 만들어낸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지 이루지 못한, 패배한, 망해버린 그것들에 대한 기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라는 시각이 붙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성공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관들이. 그래서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편 타당성, 항상 어떤 것이 옳으냐, 전 역사 기간에 걸쳐서 인류 역사 기간에 걸쳐서 가장 옳은 판단이 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유용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당연히 오늘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죠. 그것을 위해서 유용한 것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죠. 절대 보편타당한 걸 찾는 것이 역사가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공부하고 고려시대를 공부하고 고조선, 심지어는 고조선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속에서 오늘 끌어다 쓸 수 있는 유용한 것을 찾는 거지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보편 타당성을 찾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물론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게 있죠. 이런 의문. 그럼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웠는데 여기에서 항우는 패배했죠. 항우의 패배는 그런 역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죠. 세조하고 단종이 사실 그 세력 싸움을 한 건데 단종이 처참하게 졌지만 그러면 단종의 패배는 역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냐? 이런 의문들은 남죠. 요 뒤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기준도 그게 어떤 게 가장 유용한 거냐? 그 유용한 거는 제대로 끌어온 것이냐? 이것도 그렇게 분명하고 자명한 것은 아니다. 그건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유용한 기준도 아니고 현존하는 것이 모두 정당하다는 그 정당하다는 기준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항우의 패배나 단종의 패배 뭐 이런 것 같이 뜻깊은 실패라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항우가 패배했다. 그런 속에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항우와 같은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항우와 같이 전쟁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유용성을 우린 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단종이 그렇게 폐위당하고 그런 속에서 조선왕조는 뭐를 더 생각하게 했나요? 과연 충성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것에 대한 충신이라는 개념과 역적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유용한 지식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그런 뜻깊은 실패라는 것도 있고 뒤늦은 성공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해서 이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카가 이제 예로 드는 거는 나폴레옹의 쿠데타 또는 비스마르크의 성공 이것들 다 이제 나폴레옹의 쿠데타는 결국은 성공했다 맨 나중에 이제 실패했죠. 또는 비스마르크는 그때 성공한 것 같았는데 비스마르크의 이 바이마르 공국의 성립 이것 때문에 히틀러가 이제 등장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앞에 성공 뒤에 실패 이것이 서로 막 바뀌는 이런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것 이것도 고정화된 개념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추구하는 거는 과거와 미래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일관성 있는 논리를 도출해내는 것. 그것을 역사가가 얘기하는 객관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역사가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진리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그 신앙 체계 속에서 주어지는 가치 규범 이건 진리야 라고 믿죠. 그거는 believe 하는 것이지 think 하는 건 아닙니다. 논리 여하에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죠. 진리는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닌 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해서 논쟁이 많아지는데 그 논쟁 중에 가치와 사실이라는 이 문제의 대립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는 사실에서 나오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또다시 있으면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가치를 거기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가치는 그런 사실이 100개가 있어도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충성이니 충신이니 선이니 악이니 하는 개념들 그건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런 사실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가치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냐? 우리가 뭐 충신은 이렇게 하는 게 충신이야. 그런 가치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럼 그런 사실이 오늘도 항상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거냐? 그런 것도 또 아니죠. 가치의 내용도 사실이라는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 이 이에치카 교수는 역사에서 진보라는 것은 사실과 가치의 상호 의존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참 얼핏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어떤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 현상을 가치 있다고 보느냐 아니냐. 이거는 이 일어난 사실과 인간이 선택하는 가치. 그 속에서 서로 상호 의존, 필요에 의해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적용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고 이게 가치다라고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호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역사가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러한 가치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객관적 역사가다. 카 교수는 진리라는 개념은 가치와 사실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거나 가치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실이라는 것과 그 사이 어중간한 어디쯤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진리라는 건 아예 그 사이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는 이러한 사실,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사실을 가치관으로 정리하는 이러한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치카 교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인간의 역사는 진보하는 역사다. 인간의 역사는 본질상 운동이며 진보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정태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그 무언가는 인간의 역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조건인데요. 그거를 향해서 가는 운동현상이며 움직이는 것이며 동태적인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진보이다 라고 자기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미래의 진보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상실한 사회는 과거에 자신들이 이룩한 진보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역사가 진보한다고 생각을 해야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미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만일 그러한 진보에 대한 신념이 없다면 우리가 지난 과거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진보에 대한 관념조차도 의미 없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이에치카 교수의 생각, 이거는 사실 많은 이제 반대 의견에도 부딪히고 있고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생각이지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럴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가진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인간이 걸어가는 어느 방향이 반드시 정해져 있고 인간은 그쪽으로만 가는 게 맞느냐? 반드시 진보하는 거냐? 앞에서 카 교수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좀 더 나은 better life를 향해서만 인간은 여태까지 걸어온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지요. 조선왕조 시대 때 말을 타고 시골을 가던 사람보다 지금 이 승용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훨씬 더 better life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가치의 선택의 문제고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것이 better life라고 꼭 얘기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대목이 여러분들에게 풍부하게 이것저것 다시 생각해 보실 그런 계기를 주는 한 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